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캐디 사실 거리에 되게 민감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거리 잘 부르는 캐디들을 좋아하실 거고 훨씬 더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러면은 거리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그러면은 왜 거리를 잘 불러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님과 캐디가 보는 거리에 대해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고객님들 시야와 캐디의 시야가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이 고객님들한테 뭐 거리 말뚝 보는 방법이라든지 앞핀, 중핀, 백핀에 대해서 거리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이 캐디와 고객님들이 거의 비슷한 거리를 부른다면은 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캐디를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은 손님들이 딱 봤을 때 당장 드러나 보이는 캐디의 능력은 코스 매니저적인 부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리를 정확하게 부르는 능력, 그리고 그린 라인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 캐디를 평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캐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캐디는 딱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진행 요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 라운딩을 이 손님들이 진행에 쫓기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진행 요원의 역할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안전 요원, 타구 사고라든지 익사 사고, 그리고 뭐 낙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안전 멘트를 줌으로써 미연에 방지해서 이 고객님들이 안전사고 위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라운딩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고객님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으면 룰적인 부분에서 심판의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 매니저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고객님들이 당장 드러나는 이 캐디의 능력은 코스 매니저적인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캐디 능력만 본다라는 거죠. 내가 진행을 한다, 안전 요원을 한다, 이거는 손님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겉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일단 잘 불러야지 이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고객님들이 캐디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캐디의 이 컨트롤 안에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라운딩을 즐길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캐디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거리부터 너무 오차가 많이 나게 거리를 불러버리면은 이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님이 캐디야 내공 이거 몇 메타 남았나 했는데 캐디가 대충 뭐 한 140m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한 160 남았는데 140m 남았다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손님들은 요즘에 그냥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문명이 발달해서 거리 측정기라든지 거리를 볼 수 있는 이 시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시계를 보거나 거리 측정기를 봤는데 막 거리 오차가 20m씩 차이 나게 이렇게 거리를 불러준다? 그러면 그 캐디를 신뢰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당장에 제일 드러나 보이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거리 부르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꼬이게 되면은 그날 하루 종일 그 라운딩에서 손님들과 대립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기본도 못하는데 이 캐디는 내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 고객님들 마인드는 거의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진짜 그날 하루 종일 라운딩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캐디들은. 그래서 캐디들은 거리를 잘 부르려면 정확하게 신속하게 거리를 잘 부르려면 일단 시야 자체가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시야 자체가 하루아침에 넓어지느냐? 절대 아니에요.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 코스, 그 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지 시야 자체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골퍼들과 다른 시야를 가짐으로써 좀 더 정확한 거리, 5m 오차 이내의 거리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야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럼 당장 신입들이 이 시야가 갑자기 터지진 않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거리를 더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도 그냥 대충 거리 부르고 대충 라이 봐주고 이런 캐디가 되면은 결국은 계속 힘들게 일하는 캐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손님들하고 싸우는 캐디밖에 안 되는 거죠. 대립하는 캐디. 그렇게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리를 잘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신입 캐디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제가 캐디할 때는 그런 이제 문명의 발달 혜택을 못 받은 캐디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거리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시계 같은 이런 도구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신입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거리 부르는 게 너무 어려운데 시계 사야 될까요? 아니면 거리 측정기를 사서 일을 해봐야 될까요? 라고 묻는데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항상 절대 안 된다. 신입들은 그 도구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100%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꼰대 같은 놈이 무슨 소리 하노? 문명의 혜택을 받으라고 문명이 발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골프라는 우리나라 골프의 특징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우리나라 골프장은 타임어택 시스템이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이 플레이어들을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불러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거리 측정기나 이런 도구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공 4개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홀맥지에서 자, 이 화이트 티에서 이제 칩니다. 플레이를 합니다. 자, 한 명은 이렇게 가 있고 한 명은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한 명은 뭐 이렇게 가 있다고 칠게요. 공들이 이렇게 4개가 퍼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 쪽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거리 측정기 딱 찍어보고 고객님 이건 몇 메타고요? 막 뛰어가서 딱 찍어보고 이건 몇 메타고요?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 고객님들이 플레이를 다 할 수 있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못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진행이 밀리면서 뒤에 팀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들은 거리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시계 같은 이 도구에 대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고 조금 더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거리 측정을 찍어보고 거기 아까 불러든 거리랑 오차 없습니다.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뢰를 주기 위한 용도로는 써도 되는데 신입들이 좀 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구에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리를 정확하게 부르는 캐디 능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10m 거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10m 거리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래야지만 이 거리감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거리 오차 없이 이렇게 거리를 불러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능력도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 능력도 계속 본인이 저공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카트를 여기 옆에다가 세우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뒤에 공부터 이제 순서대로 거리를 불러주는데 이 거리들을 순서대로 불러줄 때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를 부르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이 공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 공이 예를 들어 200m가 남았다라고 칠게요. 그죠? 그러면 이 공에서 이 공까지의 거리가 몇 메타 차이 나는지를 계산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m 오차가 있다. 그러면 이 공은 190m가 남은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공에서 또 이 공 거리 오차를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은 10m 오차 나니까 180m 남았네. 그리고 더 가서 오른쪽에 있는 공은 뭐 이 공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이 거리 말뚝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오차가 뭐 한 35m 차이 나네. 그러면은 이 거리 말뚝이 150m 거리 말뚝이니까 185m 남았구나. 이렇게 해서 10m 거리감을 먼저 익혀야 됩니다. 이 10m 거리감을 모르고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를 불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를 못 부른다는 소리는 동시다발적으로 클럽을 못 나눠준다는 소리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딜레이가 생기고 캐디 때문에 진행이 느려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본인이 서브 실력이 안 돼서 플레이가 진행에 이제 지연이 생겼는데 고객님들한테 빨리 닥달하고 빨리 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을 안 해놓고 뭐 안 해놓은 건 아니죠. 신입 캐디들로서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뒤에서는 계속 쪼오고 있으니까는 빨리빨리 플레이하라고 하는 거는 고객님들한테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쌓아 나가야겠죠. 그죠? 근데 이 능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제일
제일 방해를 주는 요소가 저는 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거리 측정하는 도구. 여기에 의존하는 순간 이 능력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한테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로 찍으면 되는 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리감이라든지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치가 쌓이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이런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도구에만 의지하면서 계속 찍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시계 보면서 거리 불러주고 있는 거고. 실례로 제가 교육을 하다가 6개월 동안 이제 정식 캐디로 못된 여자 캐디가 한 명 있었어요. 걔도 이제 시계를 늘 차고 다녔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테스트를 봐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러 나가면 일을 진짜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니 그 시계 벗어놓고 일을 해라. 절대 지금 시계를 보면서 일을 하면은 1년이 지나도 정식 캐디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계 없이 일을 내보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진행실에서, 진행실은 골프장에서 이제 관제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실에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각 코스별로 이렇게 그 코스 안에 몇 팀이 들어가 있는지, 앞팀과 뒷팀의 간격이 얼만큼 되는지가 다 나타나는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실에서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캐디가 여기 요거라고 치면은, 원래는 이쪽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가서 후진했다가 앞으로 가냐, 전진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코스에 나가봤습니다. 이게 이제 카트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카트 안에, 거기 태블릿 PC를 딱 고정시켜 놓는 그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태블릿 PC의 GPS를 수신받아서 여기 모니터에 이렇게 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카트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가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하는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코스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캐디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 태블릿 PC를 빼가지고, 이 태블릿 PC에도 거리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린 그 핀까지 거리가 나오거든요. 이 태블릿 PC를 들고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20 거리 불러줬다가 또 저 뒤로 뛰어가가지고 여기서 20 거리 불러줬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황당해가지고 말문이 막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태블릿 PC를 들고 뛰면은, 그러면 나머지 손을 못 쓴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신입 교육할 때 파지 연습도 시켜요. 왜냐하면은 이 두 손 가지고 손님들한테 클럽을 전달해 주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 옆에다가 걸어 놓는 요 파지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파지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한 손에 태블릿 PC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을 봉쇄하는 그 꼴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캐디는 뭐냐? 태블릿 PC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고객님 몇 메타 남았습니다 하면은 그 고객님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몇 메타 남았으면 네가 알아서 클럽 가지고 온나, 이렇게.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저 기가 찼습니다, 진짜. 태블릿 PC 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캐디를 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도구에 지금 익숙해져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거리를, 예를 들어 그 기준점을 딱 잡아가지고 거리 말뚝이 되었든 아니면은 벙커가 되었든 지형지물이 되었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도구의 힘을 믿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생각조차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절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게 진행을 못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신입들은 절대로 그 거리 측정기 몸에 장착시키고 거기에 도구에 의존하는 그런 식의 서브 방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몸에 익숙해지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서브하는 스킬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그냥 고만고만한 그 캐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매나 실력은 안 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입 캐디들한테 질문합니다. 얘가 얼만큼 실력이 늘었느냐를 판단하는 질문인데, 전 코스에, 전 홀에 있는 거리 말뚝을 내가 다 뽑아버릴 거다. 거리 말뚝, 그 기준치가 되는 거리 말뚝을 다 뽑아버릴 거다. 니는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면은, 얘는 지금 시야가 이만큼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리 말뚝만 가지고 거리를 부르는 단계를 넘어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거리 말뚝만 가지고 거리 말뚝을 연결해가지고 요 라인에 걸려있는 공이 100m 남았다. 뭐 이렇게 거리를 부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형 지물. 자, 벙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벙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요 옆에 있는 나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지형 지물들을 거리 말뚝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시야가 넓어져야 저 공이 요 벙커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125m 정도 되겠구나. 남은 거리가. 거리 말뚝을 가지고 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형지물을 가지고 거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시야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3년차, 4년차가 됐는데도 이 거리 말뚝에 의존하면서 거리를 부른다 그러면 정확한 거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거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결국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만큼 시야가 점점 넓어져서 난 거리 말뚝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 성장을 해야지 그 뒤에 정확한 거리와 신속 정확하게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입 캐디들은 절대로 거리 말뚝, 거리 측정기나 거리 시계 같은 거에 대해 의존하지 않게 처음에 이거 구매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구매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실력이 안 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 측정기라든지 시계는 거의 파3홀에서 좀 더 정확하게 고객님들한테 거리를 불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세컨에서 사용하라고 그 거리 측정기나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도구, 처음에 신입 때는 도구를 사서 그 도구에 의지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